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문화, 연예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권상희 시사평론가님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평론가님. 요즘 좀 이슈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사실 가장 큰 이슈는 또 BTS 이슈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렇죠. BTS의 기환으로 예. 많은 분들이 상당히 반가워하시죠. 아직까지 예. 완전체로서 무대에 선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예. 이제 곧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그 무대에 대해서 네. 기다리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정치적인 이슈들도 막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또 이제 국제 정세, 세계 정세도 좀 막 복잡하고 힘든데 글로벌 마켓 또 가장 문화 대통령인 우리 BTS가 또 돌아온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금 신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뭐 일단 문화 대통령에는 임기가 따로 없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라도 사실 예. 아미들은 그동안 기다렸던 시간들이 네. 있었기 때문에 지금 행복감이 굉장히 커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군요. 앞으로의 활약 좀 기대됩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도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코너는 생생 커멘트입니다. 생생 커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매주 화요일은 문화, 연예 분야에서 나온 날렵한 코멘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보실까요? 아빠 되면 한동안 못 챙겨. 방송인 박수홍 씨. 박수홍 씨가 20년 넘게 후원을 하고 있는 복지센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부금과 현물을 전달하면서 한 발언인데요. 박수홍 씨가 기부천사라는 건 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이 박수홍 씨가 지난 2일이었죠. 경기도 네. 동두천시에 있는 한 아동복지센터를 지인들과 함께 방문했는데요. 예. 이곳 박수홍 씨와 인연이 상당히 깊습니다. 2001년에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박수홍 씨가 방문하게 되면서 24년째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곳인데요. 이날 박수홍 씨 기부금 1,000만 원을 비롯해서 박수홍 씨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또 모델로 나서고 있는 제품들이 있죠. 갈비탕 50박스와 네. 주방기기 20세트 등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또 박수홍 씨와 함께 사업을 일궈나가고 있는 업체도 박수홍 씨의 기부에 동참하는 뜻으로 힘을 보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곳을 꾸준히 후원해온 이 박수홍 씨, 지난 2019년에는 겨울을 앞두고 이 건물 전체 성면 제거 공사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네. 2021년 박수홍 씨가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던 그렇죠. 시절이었죠. 횡령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음. 있었던 상황에서도 남몰래 1,000만 원을 기부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네. 박수홍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이 아동복지센터를 도왔다라기보다 예. 아동복지센터 가족들을 통해서 본인이 더 큰 위로와 또 힘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몇 년 사이에 박수홍 씨가 이제 가정을 꾸리고 또 네. 예쁜 딸까지 얻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아동복지센터를 많이 챙기지 못해서 이번에 방문하게 됐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해서 기부금 주고 또 선물만 주고 그냥 간 게 아닙니다. 네. 아이들 선생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네. 이 아이들 32명과 피자, 치킨을 같이 나눠 먹기도 했고요. 또 사인도 해주고 사진 촬영도 해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또 이곳 원장님을 비롯해서 선생님들과도 티타임을 가지면서 이 운영 과정에서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기부를 하는 손길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발생하게 되는 고충을 듣고 지속적인 지원까지 약속했다는 후문입니다. 네. 박수홍 씨 보면은 방송 경력이 참 오래되셨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TV에 이렇게 나오시는 부분들, 말씀하시는 부분들 보면 정말 겸손하시고 정말 뭔가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런 방송, 뭔가 누군가를 이렇게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언행을 하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맞아요. 박수홍 씨 진행의 가장 큰 장점이지 예,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송하는 모습도 한결같지만 이렇게 예. 기부하는 모습도 한결같기 때문에 아. 대중들에게 여전히 한결같은 사랑을 받는 게 아.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런 듭니다. 면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박수홍 씨처럼 파도 계속 미담이 나오는 이 연예인들을 일명 팝파미 연예인이라고 일컫는데요. 최근 팝파미를 좀 발산한 연예인 또 누가 있을까요, 평론가님? 참 이 연예인 하면 힙하다는 단어가 가장 먼저 생각이 네. 나죠. 바로 지드래곤 씨입니다. 아, 네. 지드래곤 자신의 브랜드에서 세 번째 프리미엄 하이볼 출시를 했습니다. 이걸 예. 기념하면서 판매액 일부를 기부한 건데요. 예. 기부액이 총 8억 8천만 원입니다. 아, 네. 본인이 명예 이사장으로 있는 곳이죠. 저스피스 재단에 기부가 됐고요. 예. 이 금액, 이 청소년 알코올 중독 치료와 같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곳에 쓰이길 바란다. 네. 이렇게 전했습니다. 8억 8천만 원 기부한 의미가 따로 있습니다. 아, 무슨 의미인가요? 일단은 8이라는 숫자, 예. 8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눕혀놓게 되면 아, 네. 무한대의 네. 모양이잖아요. 아, 네네. 무한대를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예. 지드래곤 씨가 8이라는 숫자를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아요. 1988년 아. 8월 18일생이에요. 용띠요, 용띠. 8월 맞습니다. 18일생. 아. 네, 그리고 직접 만든 하이볼의 이 도수가 8.8%. 8.8%. 그리고 네. 판매량이 880만 캔. 아, 80. 그럼 계속 네.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아, 기부가 이루어진 네네. 건데 여기서 이제 한 캔당 100원씩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아, 먹은 거고요. 네. 880만 캔이 팔렸기 때문에 8억 8천만 원 기부를 한 건데 네. 사실 한 캔 팔릴 때마다 100원 기부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작은 금액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네. 이런 작은 정성들이 모여서 큰 금액, 큰 액수가 마련된 겁니다. 이 지드래곤 자신이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고 또 기부가 일상적이고 지속되는 문화로 자리 잡길 바란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팝함이 줘도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가수 이효리 씨도 꾸준한 선행과 미담으로 좀 화제를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좀 또 훈훈한 미담이 좀 전해졌다고요? 네, 이 유튜버죠. 데일리 연희가 본인 예. 채널에 이효리 씨와 관련된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요. 예. 이 해당 유튜버 지금 이 나오고 수포성 있는데요. 표피 박리증이라는 희귀 피부병을 앓고 아, 있습니다. 네. 이효리 씨하고 인연이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 네네. 2023년에 네. 제주행 비행기에서 이효리 씨 관련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아. 이후에도 이효리 씨와 이 연락을 하고 지내면서 인연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아팠을 때 본인이 병원에 입원했을 아. 때 또 직접 병문안까지 왔었다고 합니다. 네. 바쁜 분인데 본인이랑 1시간씩이나 수다를 떨어줘서 본인에게는 빛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네. 지금 이 영상이 어떤 거냐면 이상순 씨가 서울 재즈 페스티벌에 예. 출연을 했었어요. 네. 근데 여기에 이효리 씨가 함께 가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했고 함께 동행을 했다는 겁니다. 공연 이후에도 함께 공연장 근처를 구경하면서 이 해당 유튜버를 알뜰하게 챙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효리 씨 하면 최근 17개 유기동물 보호소에 직접 구매한 이 18.5톤의 사료를 기부하기도 했고요. 네. 또 한부모 여성, 자립준비 청년, 동물복지협회 등의 거액을 쾌척하면서 선행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 저 유튜브 장면 마지막에 이렇게 이효리 씨가 이렇게 안아주는 장면 네.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뭔가 그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화면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저도 가슴이 좀 뭉클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네. 데일리 연희 같은 경우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스타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내가 아플 때 찾아와주고 연락을 예. 준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뭔가 응원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니까 그 모습이 더 아마도 시청자분들이나 아마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이유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이 연예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좀 행사를 하면 팬들도 좀 그 기운을 받는 것 같아요. 가수 임영웅 씨의 어떤 팬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또 기부를 나섰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스타의 영향력 팬덤을 통해서 확대되는 모양새를 요즘에 갖추고 있죠. 네. 팬들도 자발적으로 이 기부에 참여하면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대표적인 연예인과 팬덤이 임영웅 씨와 임영웅 씨의 팬덤인 네. 영웅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영웅시대 서부 은평방이 지난 13일 은평구에 사랑의 성금 616만 원을 전달했는데 네. 616만 원, 이 숫자에도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 어떤 의미인가요? 이명웅 씨의 생일이 6월 6월 16일이에요. 아, 네. 네. 은평구청에 따르면 전달해 주신 성금, 이 도움이 음. 절실한 가정에 소중히 전달될 것입니다. 이렇게 밝혔어요. 예. 사실 스타들이 기부를 하는 것, 뭐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내 이웃이 힘들게 사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예. 살 때가 참 많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기를 시켜주는 작용을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타들이 이렇게 기부에 나서는 건 뭐 본인들이 이제 사회적 책임감을 실현하는 네.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사실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예. 삐뚤어진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네. 생각해요. 네. 단순한 이미지 제고를 넘어서 이제 사회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부 사실 공개하는 거 참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기부 사실이 공개되면서 기부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나도 기부에 참여해볼까 이런 생각들 갖게 되잖아요. 사회의 나눔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때문에 이런 스타들의 꾸준한 기부야말로 칭찬에 마땅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은 일들이 계속 확산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냥 이런 어떤 따뜻한 소식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뭉클해지고, 정말 기분이 좀 좋아지는데요. 이 생생 코멘트 그만 안 끝내고 싶은데 저희는 첫 번째 생생 코멘트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보실까요? 20년 후에도 노래할 것, 가수분이신 것 같은데 그룹 NCT 멤버 도영님, 그룹 NCT 멤버 도영이 두 번째 단독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좀 마쳤는데 3회 공연 모두가 시야 제한석까지 전석 매진됐다고 합니다. 이 티켓 파워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아니 참 팬들의 사랑이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시야 제한석에서 사실 공연을 보게 되면 네. 공연을 제대로 관람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사실 처음 들었는데 네. 시야 제한석은 시야가 안 보이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 기둥 근처라고 한다면 당연히 제대로 안 보이겠죠. 네. 그런 곳은 사실 판매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꼭 공연장에 가고 싶어요 하면 시야 제한석까지 판매를 하거든요. 그 시간과 장소를 같이 공유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 공간에 나도 있겠습니다라는 의미겠죠. 네. 근데 보통의 이제 빅스타들 같은 경우는 시야 제한석까지 워낙 팬이 많기 때문에 판매가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좋은 좌석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티켓 가격이 조금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네. 뭐 저 같으면 사실 시야에 어떤 제한을 받으면서 그 어. 공간에 있고 싶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고 싶은데. 팬들은 다르죠. 근데 이 관객 숫자가 18,000석이에요. 네, 그러니까 3일 동안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예. 펼쳐진 콘서트거든요. 예. 18,000여 명의 팬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시야 제한석까지. 네, 날이 갈수록 NCT 도영의 티켓 파워가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네. 거고요. 25곡의 무대를 펼쳐 보였습니다. 라이브 밴드와 함께 선사를 했는데 뭐 사실 이 도영의 음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칭찬하는 부분이 음색 자체가 굉장히 청량해요. 네. 그러니까 뭐 이 더운 여름에 정말 딱 맞는 음색을 가진 가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독보적인 가창력과 또 섬세한 표현력, 압도적인 연출이 어우러지면서 완성도 높은 공연으로 팬들에게 큰 만족감을 선사했다는 후문입니다. 너무 귀엽고 잘생겼는데요. 좀 네. 질투날 정도로 잘생겼는데. 네. 관객들이 이런 드레스 코드를 좀 맞추고 객석을 가득 채웠다고 하는데 도영을 향한 좀 팬들의 사랑 정말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도영 역시 이런 팬들의 사랑에 큰 감동을 좀 느꼈다고요? 아니 딱 무대에 등장했을 때 예. 나를 사랑하는 나의 팬덤이 드레스 코드를 통일해서 이렇게 응원해주는 모습을 네. 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쵸. 관객들이 블랙과 화이트, 버터와 아이보리, 그린 색상으로 드레스 코드를 맞췄습니다. 네. 우리의 청춘은 도영이가 만든 바람을 타고 도영이가 여는 문 언제나 그 앞에 우리가 있어 언제까지나 너의 날개가 될게 이런 메시지를 담은 슬로건 이벤트도 펼쳤고요. 네. 또 우리 믿고 날아
이런 문구를 만든 카드 섹션 이벤트도 펼쳤습니다. 도영아 고마워 사랑해, 도영아 날아올라 이런 멘트들을 다 함께 외쳤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NCT 도영이 팬들을 위해서 공연을 펼치기도 했지만 팬들 역시 NCT 도영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많은 숫자의 팬들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뭔가 이벤트를 펼쳤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도영은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들을 위해서 20년 후에도 노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밝힌 거고요. 네. 지금 도영이 서울을 포함해서 7개 지역 투어를 마쳤습니다. 예. 그렇지만 공연은 계속됩니다. 10월에 또 앙콜 공연이 인천에서 있다고 하니까요. 네네. 이번 공연 서울 공연 함께 하시지 못한 분들은 10월까지 조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7개 지역이 아시아 7개 지역인 거죠? 네, 서울하고 그렇습니다. 인천하고. 서울을 포함해서 네네. 아시아 지역 7곳입니다. 아, 근데 사실 NCT 다른 멤버들은 약간 질투도 날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엔 사실 예. 멤버들마다 개별 활동들 하는 것이 많으니까요. 굉장히 익숙한 일이잖아요. 네, 또. 예를 들자면 뭐 음반을 따로 냈다면 어떤 예. 멤버는 예능 프로그램, 예. 뭐 OTT의 예능 프로그램에 예. 출연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또 각자 그리고 또 역할들이 또 있고. 어찌 네. 보면 이렇게 개별 멤버의 콘서트 무대를 보게 되면 이게 또 자극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또 이런 각자의 생각도. 매력이고. 네, 블랙핑크도 그렇습니다. 보면 이제 4명 다 각자 활동으로 그렇죠. 다 잘 됐으니까 네. 또 그런 부분들도 또 기대가 될 것 같고. 아, 이런 특히 도영의 이런 어떤 3일간의 공연장을 찾은 모든 관객에게 네이클로버 모양의 녹색 방석을 도영이 팬들에게 좀 선물을 해서 좀 눈길을 끌었는데 팬들을 위한 이 역조공 사실 되게 멋진 행위인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사실 과거에는 예. 조공이라는 표현을 썼죠. 네. 그러니까 팬들이 스타를 위해서 조공, 네. 선물을 바친다라는 의미로 네, 네. 이제 조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이제는 팬들을 위해서 스타들이 직접 스타들이. 나서는 역조공도 하나의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팬들에게 나를 이렇게 끊임없이 관심 가져주고 애정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감사하다. 거죠. 네, 선물의 종류와 규모도 다양해지고 예. 있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3일간 공연장을 찾아온 관객들에게 이 녹색 방석을 선물해 줬는데 간직하고 싶어서 끝까지 포장지를 안 뜯는 이 네. 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직접 깔고 앉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아이유 역시 지난 9월이었죠. 지난해 9월에 네.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규모의 콘서트가 펼쳐졌습니다. 네. 이때 방석 역조공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요즘 역조공 저도 좀 받아보고 싶어요. 네. 아, 너무 소중한 굿즈일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스타가 나에게 선물한 것이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평생 간직할 만한 의미가 네, 있죠. 가보죠, 가보. 그렇죠. 아, 네, 그렇군요. 이 도영의 두 번째 솔로 앨범에는 또 이게 이슈가 된 게 YB 윤도현하고 자우림의 김유나 씨 등의 뮤지션들이 대거 참여해서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들 엄청난 선배들인데 도영으로서도 참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도영의 개인 앨범 소라는 앨범이 예. 6월 9일에 발매가 됐잖아요. 이 음반에 10곡이 수록이 돼 있는데 예. 이 뮤지션들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 10곡 가운데 동경이라는 곡이 자우림 씨의 김유나 씨가 작사 작곡 편곡을 맡았고요. 예. 고요라는 곡은 이 YB 밴드의 윤도현 씨가 작사 작곡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또 샌드박스라는 곡 역시 이 밴드죠. 넬의 김종환 씨가 작사 작곡 편곡을 맡았는데 네. 이 도영에게 이 세 명의 아티스트가 굉장히 꿈과 같았던 그렇죠. 네,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꿈을 네. 본인이 이뤘다라는 거죠. 이 작업을 하면서 또 도영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게 아티스트로 본인을 존중해주고 본인 의견을 계속해서 이 세 명의 아티스트들이 물어봐줬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선배님들이라고 해서 본인 의견만 피력한 게 아니라 본인 생각을 계속해서 도영의 생각을 계속해서 물어봐주는 것이 감동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아티스트 음악을 계속해서 듣고 자란 세대라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까지도 이 세 명의 아티스트들이 음반을 내게 되면 네. 본인이 계속 들어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 앨범을 낼 때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을 때 도움을 받았다라는 취지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영이 음악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영향력을 끼친 아티스트가 네. 이 세 명의 아티스트다. 사실은 이 이렇게. 세 명의 아티스트들 모두 다 사실은 뭐 저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만 음악적으로도 매우 깊이가 있고
예술성과 창의성이 있는 그런 아티스트들이잖아요. 그래서 선배 뮤지션들한테 인정받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도영이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아이돌 작업을 하면 테크닉적인 부분을 예.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다고 하잖아요. 또 회사가 요구하는 그렇죠. 그런, 예. 그러니까 회사에서 음. 생각하고 기획하는 방향대로 나가야 되는 예.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본인에게 선배가 되는 이 세 명의 아티스트들하고 작업을 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하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예.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이번 작업을 통해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인 것 같다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어떤 작업 그리고 또 어떤 그런 협업을 통해서 본인의 음악적 성숙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것 같네요. 도영 군이 이런 상황에서 또 군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군백기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 공백기인데 군이 합쳐져서 군백기라는 네. 표현을 쓰는데 이 군백기를 두고 좀 걱정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 1년 전까지만 해도 군백기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걱정을 다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996년생이고요. 예. 올해 이제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거죠. 뭐 앨범을 NCT 이름으로 내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건 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이제 입대하지 않은 멤버들끼리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겠다라는 게 도영의 뜻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멤버 가운데 태용과 재현이 군대에 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본인이 군대에 갈 경우 또 이들이 전역할 시기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제 군백기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걸 메꿔줄 멤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걱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있을 거고 한 가지 또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BTS 멤버들 예. 저희가 이제 오프닝 때 언급을 예. 했지만 이미 군복무를 훌륭하게 다 마치고 네. 전역들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소집 해제 휴가만 남아 있는데 예.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나도 군 생활을 열심히 하고 돌아왔을 때 팬들이 여전히 나를 위해서 기다려 주겠구나. 이런 또 기다림에 대한 기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이 군백기가 뭐 연예인 분들이나 아니면 특히 가수분들한테 큰 어떤 뭐 디스어드밴티지로 작용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불이익이 되지는 않고 오히려 기다림으로 인해서 더 폭발적인 그런 경우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과거보다 네. 이 군복무하는 시기가 굉장히 기간이 짧아졌죠. 짧아졌어요. 그리고 군복무 중에도 뭐 군악대로 활동을 하는 경우들 예. 같은 경우는 언론에 또 조명이 되는 경우들이 예.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범적으로 군 생활을 했을 경우에 표창 받아서 나왔을 그쵸. 때도 네. 언론에서 기사화되잖아요. 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이 어떤 엔터사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네. 그 역시 이제 과거와는 좀 달라진 점. 그러니까 군백기 때문에 손해를 봐 이런 게 사라진 배경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NCT는 어찌됐든 영원하다. 네. 여러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NCT는 영원할 것이다. NCT, 뭐 세븐틴, 그다음에 우리 BTS 모두 다 잘 돼 있고 이제 국가를 또 이렇게 또 홍보해주고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의 정말 귀중한 큰 자산이죠. 큰 자산입니다. 네. 네. 모두 다 잘 되셔서 저도 사실은 굿즈 좀 받고 싶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 생생 코멘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보실까요? 변명의 여지 없이 죄송하다라는 표현인데 누굴까요?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 있네요. BTS 돌아오는 얘기 했는데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정국이 부적절한 문구가 적힌 모자를 썼다는 논란이 일자 즉각 사과를 했습니다. 문제가 된 문구 뭔가요, 평론가님? 일본의 구구 성향 인사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네. 알려져 있죠. 도쿄를 다시 위대하게. 네. 네, Make Tokyo Great Again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어서 논란이 됐던 건데요. 요거는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쓴 그 마가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가에서 차용한 것으로 네네.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저 논란이 됐던 모습 지난 13일이었습니다. 네. 고양시의 이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제이홉의 콘서트가 13일과 14일 양일
4일간 펼쳐졌는데 네. 이 콘서트를 앞두고 리허설을 했던 모습이 이제 취재진에게 포착이 됐던 겁니다. 네. 논란이 되면서 이 문구가 논란이 되면서 전국이 14일 오전에 팬 플랫폼에 즉각 사과했습니다. 네. 사과의 내용을 보면 문구가 담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정치적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본인 네. 부족함으로 인해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게 된 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제가 부족했고 부주의했다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네. 실수에 대한 지적과 비판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 모자는 즉시 폐기했다는 입장입니다. 실공연은 아니고 리허설에서 네. 쓴 모자인데 리허설에서 쓴 모자도 사실 문구를 그래도 아티스트가 봤어야 하고 그것을 사실은 부적절할 수도 있다는 걸 좀 인지를 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네요. 폐기 처분까지 바로 했어요. 네. 전국이 이런 어떤 일본 우익 성향 메시지가 담긴 모자를 썼다가 사과를 한 가운데 모자를 제작한 브랜드도 해명에 나섰다고요? 네, 일본 패션 브랜드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 공식 SNS를 통해서 네. 이제 불편함을 느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하면서 네. 우리는 패션을 통해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믿는다. 예. 그러니까 사과를 하긴 했지만 완전한 사과 같지 않은 입장이에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일 뿐이다. 그렇지만 사과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디자인이 정치적인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게 아니라 도쿄 패션계 번영에 대한 우리의 희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다. 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의도는 없었다라는 뜻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실은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이제는 뭐 10년에서 30년까지 왔는데 사실 도쿄나 뭐 오사카나 다시 경제적 부흥이 있었던 그 80년대, 90년대처럼 또 되고자 하는 운동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어떤 도쿄를 또 위대하게라는 표현을 쓸 수는 있는데 이 표현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정치적 선거를 할 때 썼었던 그 문구와 매우 또 유사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차용했다라고 하고 그것이 어떤 우익 또 단체 혹은 우익의 어떤 용어로 또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썼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개인적인 좀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건 일단 전국이 그걸 알고도 쓰지는 않았을 것 그렇겠죠.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일거수일투족 이제 군에서 전역을 했기 때문에 BTS 멤버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사실 모든 취재진의 관심의 대상 아닙니까? 대중의 관심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논란이 될 법한 모자를 일부러 착용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분명히 저게 그냥 스타일이 좋아서 구입을 했던지 아니면 스타일리스트가 쓰라고 줬던지 뭐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한 지적은 당연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과한 비판은 말 그대로 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비판을 넘어서 비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요. 근데 팬의 입장에서 또 본다면 우리 정국이가 그럴 일은 없어. 약간 이런 말을 또 하고 싶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정국이도 모르고 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폐기 처분도 바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좀 듭니다. 이런 어떤 논란이 된 모자를 만든 일본 업체의 해명이 좀 상당히 좀 황당하거든요. 우리 평론가님과도 방금 얘기를 했지만 이런 상황에 이게 또 기묘한 현상입니다. 해당 모자가 아주 빠르게 또 완판이 됐다고요? 네, 모자 판매가가 13,200엔이에요. 우리 돈으로 12만 원이 넘습니다. 상당히 비싸네요. 그렇죠. 꽤 고가의 모자라고 할 수 있는데 전국이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완판이 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걸 이제 블레임룩이라고 봐요. 그렇죠. 블레임이라는 게 이제 비난하다라는 것이고 그렇죠. 룩은 패션 모든 걸 이제 룩이라고 하잖아요. 여론의 비난을 받는 인물의 패션에 집중하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란을 일으킨 패션이 화제가 되면서 해당 제품 판매량이 증가하는 걸 블레임룩이라고 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민희진 전 대표를 얘기할 수 있죠. 민희진 전 대표가 기자회견장에서 그리고 보여지는 곳에서 입는 옷들마다 완판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이건 뭐 사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인물에 대해서 동정심 또는 호기심이 발동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이 논란이 된 상황이면 그걸 내가 착용했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도 날 한 번씩 볼 거 보지 아닙니까? 않을까? 그러니까 타인의 주목을 받고자 하는 그런 또 어떤 네. 나름의 욕망이죠. 이런 것이 또 발현됐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정착이 되다 보면 네거티브 마케팅으로 좀 활용할 확률도 좀 상당히 높겠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 어떤 인물이 착용하느냐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 논란이 될 법한 걸 유명 인물들이 착용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네. 이건 매우 우연적인 상황으로 발생한 상황이다. 그렇다라고 봐야겠죠. 네. 이 전국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이 논란이 수그러들지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의 분노가 멈추지 않고 있다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떨까요? 지금 사실 온라인상의 이 표현들을 보면 예. 전국 친일, 토착 왜곡 네. 이런 표현들이 아무렇지 않게 여과 없이 쓰이고 있거든요. 네. 일단 전국이 밝혔잖아요. 정치적인 네. 함의를 몰랐다라고 했고 네. 말씀하셨지만 폐기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네. 문제가 되는 건 사실 그 이후에 멈추지 않는 대중의 분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전국이 이 시점이 13일이었어요. 근데 전역을 한 게 11일이었잖아요. 네. 어찌 보면 애국심이 가장 충만한 시기로 통하는 시기에 그렇죠. 예. 논란이 발생한 겁니다. 여기에 사실 고의성을 덧입힌다는 것 저는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평소에 BTS에 활동하는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을 매우 사랑하는 쪽으로 이렇게 뭔가 행위들을 했었던 게 꽤 오랫동안 누적된 게 있는데 이거 하나로 친일파 토착애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비난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우리가 또 굉장히 뭔가 거부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배경이라고 한다면 예. 일제강점기가 굉장히 길었잖아요. 네. 이 아픈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친일이라는 단어에 상당히 그렇죠. 대중이 민감해하는 건 네.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과거를 기억하는 것과 실수를 뭔가 벌하는 건 다른 예. 차원의 문제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요즘에 어떤 연예인들, 유명인들 보면 문제를 일으켰어도 재빠르게 사과하는 경우 참 흔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전국은 바로 사과하고 본인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에 따른 조치까지 취했어요. 그런데도 토착 왜구다? 이건 굉장히 전국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좀 억울한 네.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비판까지는 좋지만 비판을 넘어서서 비난을 위한 그렇죠. 비난? 이건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전국이 군복무 시기였죠. 지난 네. 3월에 대규모로 영남권에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때 무려 10억 원을 쾌척했어요. 네, 이게 그렇죠. 사실 대중을 사랑하는 마음,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할 수 없는 그렇죠. 일이겠죠. 네. 이런 멤버에게 토착 왜고다, 친일 정국이다 네. 이런 수식어는 정말 잘못된 네.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실수를 하고 그것을 빨리 수정을 했다면 사실은 실수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회도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국민적 사랑이고 그것이 관용의 정신이고 용서의 정신인데 조금 네티즌들 좀 과도하지 않은가라는 좀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최근 완전체로 돌아온 방탄소년단의 이야기 뉴스픽스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범효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BTS 경제 효과 다시 시동입니다. 평론가님, 그 글로벌 무대에서 K-팝을 대표해온 그룹 방탄소년단이 군복무를 마치고 약 3년 만에 완전체로 복귀합니다. 아미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기다려온 순간이 아닐까요, 평론가님? 맞습니다. 이제 21일 앞서 언급을 예. 해드렸지만 휴가의 소집 해제만 이루어지면 예. BTS 멤버 전원이 군복무를 마치게 되는 건데요. 네. 최근에 제이홉이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밝혔죠. 최대한 빠르게 컴백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앨범과 월드 투어 논의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는 이 업계에 따르면 아무래도 이 BTS 멤버들 다 작사 작곡 능력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본인들이 곡을 직접 만들기 때문에 새 앨범 공식
정식 활동 이 준비 기간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로 이들의 완전체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입대하기 전에 이들의 병역의 의무 이행이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한결같이 군에 가겠다고 했고 그리고 이 말을 7명의 멤버 모두가 다 지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입지가 굉장히 탄탄한 멤버들임에도 네. 불구하고 병역 특례 우리는 예외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네. 목소리를 낸 적이 없어요. 자발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는 네. 점에서 우리 사회가 강조해온 어떤 공정의 가치를 네. 실천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이들의 병역 의무 이행 그러니까 병역 의무 앞에서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라는 부분을 본인들이 직접 입증해낸 거죠. 또 군복무 기간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이제 군백기라는 단어를 언급했지만 네.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다시 성장하고 재충전하고 도약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 긍정적인 메시지까지 함께 전달한 멤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헌법상 의무인 병역 의무를 다 해야 하는데 BTS 멤버들 한 명 한 명 사람들이 병역 특례를 주자라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과 평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또 유엔에서 연설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다 해냈습니다. 뭐 이 부분을 대서특비라거나 이럴 필요는 없지만 참 잘했다라는 좀 생각은 들거든요. 국민들의 사실 눈높이에 맞춰서. 굳이 아미가 아니더라도 예. BTS의 어떤 완전체에 대해서 박수를 치는 많은 대중들이 있는 네. 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역시 예. 병역의 의무에 대한 이행을 높이 평가하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음악적으로 이들이 이룬 성과가 엄청나게 대단하지만 저는 음악적인 성과보다 병역의 의무를 7명이나 되는 멤버 누구 하나도 저희는 이런 성과가 있는데 좀 특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취지의 목소리를 어떤 멤버 한 명도 그리고 또 이 소속사도 네. 내지 않았다는 것 한 자체가 번도 낸 적이 없다. 평가받을 만하다라는 아. 생각이 듭니다. 보통의 국민들이 모두 저 사람들도 참 열심히 살지만 우리와 같은 국민이고 같은 의무를 이행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서 뭔가 더 동질감을 느끼고 네. 뭔가 소속감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 K-팝 음반 시장이 성장세를 멈추고 좀 감소세로 전환했다는 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방탄소년단의 복귀가 시장 반등에 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전역한 방탄소년단의 경제 효과 평론가님 어느 정도일 거라고 좀 예상하십니까? 일단 지금 2018년에 나온 어떤 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그 당시 연간 경제적 가치가 4조 원 이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중견기업 26개가 창출하는 가치에 해당되는 건데요. 생산 유발 효과가 당시에 4조 1,400억, 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1조 4,200억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국내 총생산 GDP라고 하잖아요. GDP의 약 0.3%. 엄청난 이 그룹 양이에요. 한 팀이 GDP 0.3%의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BTS가 데뷔한 이후 2013년이죠. 이후에 BTS를 보기 위해서 매 한국을 찾는 외국인의 숫자가 약 80만 명. 네, 어마어마하죠. 지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BTS 콘서트 1회당 경제적 효과가 최대 1조 2천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간 예상 매출이 지금 1조 8,700억 원 수준이라는 추정도 나왔는데요. 2025년 하반기에 8,200억, 또 2026년 상반기에 1조 500억 정도의 매출이 기대된다라는 것이 증권가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뭐 BTS 멤버들이 하반기에 완전체의 모습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싱글 발표할 가능성은 크잖아요. 완전체 활동 가능성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여겨질 활동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미루어 지금 증권가의 예측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질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엄청난 사실 경제 유발 효과를 보이고 있고 또 여행객들이 또 찾아오는 효과들도 상당하다라는 부분. 방탄소년단의 복귀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속사 하이브의 주가도 상승세를 좀 탔습니다. 주가 수준이 방탄소년단 입대하기 전 수준으로 좀
반등을 했다고 하던데요. 지난주에 이 하이브 주주들은 굉장히 행복했을 거예요. 네. 예, 저녁 골든위크라고 하잖아요. 네. 지난주가 그런 시기였는데 올해 초 20만 원 안팎이던 이 주가가 이달 들어서 15% 이상 오르면서 지난주 네. 3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30만 원 가까이에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때 발표 당시 주가를 보게 되면 2022년 6월 이제 BTS가 군입대를 앞두고 활동 중단 소식을 전했을 때 주가가 정말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네. 25% 급락하면서 10만 원대를 기록했는데 2023년, 2024년 주가 흐름을 보면 그때 군복무 시기였죠. 15만 원에서 20만 원대였습니다. 네.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는 민희진 전 대표와의 맞아요. 갈등이 불거지면서 계속해서 뭐 주가가 요동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뉴진스 문제 가지고요. 그렇죠. 주주들로서는 상당히 불안했던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네네.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지금 완전체 복귀 기대감 그리고 글로벌 엔터 시장 호조로 인해서 추가 상승 여력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증권사들 이 하이브의 하반기 실적 개선, 주가 상승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12월 3일 우리 비상계엄 여파로 매일 2024년이네요. 작년이 됐는데 매일같이 좀 집회가 열리면서 한동안 얼어붙었던 용산 일대에도 훈풍이 좀 불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군 전역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외국인 관광객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늘어난 관광객 때문에 상인들의 매출이 좀 올랐다고 하는데 이래저래 좀 다시 예전 분위기로 용산도 좀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일단 뭐 BTS가 이끈 변화가 거리 곳곳에서 감지됐다 예. 이런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는데요. 하이브 사옥 뒤편의 카페와 또 맞아요. 식당에는 팬클럽이 내건 현수막들이 걸려져 있고요. 네. 또 가게 직원들 밀린 주문을 처리하느라 굉장히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팬들이 대여해서 BTS의 테마 카페로 운영하는 매장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외국인 관광객들 상당히 많죠. 아미들로 추정이 됩니다. 네. 이 BTS 때문에 서울을 찾기도 했지만 서울 자체가 볼거리가 굉장히 많은 곳이라는 거죠. 즐길 거리가 굉장히 많다라는 목소리를 내면서 또 이런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오다 보니까 상인들 한바구음을 짓고 있습니다. 매출이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올랐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네. 상인들 상당히 많습니다. 하이브 멤버들 저녁이 10일과 11일 네. 이렇게 양일간 있었잖아요. 이때 하이브 사옥에 이들의 복귀를 기다린 팬들 4천여 명이 네. 운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천여 명이 기다리기만 하진 않았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밥도 먹고 먹어야죠. 커피도 마시고 했을 거 아니에요. 금강산도 식후경인데요. 네, BTS의 귀환이 여러모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군만마 네.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엄청난 경제적 효과인데 하반기 완전체 활동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좀 보이는데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 흥행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전망하던데요. 일단 아미의 응집력이 대단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이 군백기에도 이 뭐 BTS에 대한 응원의 목소리 계속해서 내줬죠. 그리고 예. 청춘과 위로를 담은 어떤 노래들의 메시지들을 담고 있잖아요. 네. 이런 메시지 그리고 뛰어난 퍼포먼스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글로벌 흥행 가능성 업계에서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투어를 했을 경우에 관객 규모도 지금 최소 300만에서 500만 명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하이브의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7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TS의 완전체 복귀라고 한다면 글로벌 K-팝 시장의 판도를 다시 한번 바꿀 메가 이벤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이브와 K-팝 산업 전반의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가운데 지난 13에서 14일에 이틀간 동안 방탄소년단의 데뷔를 축하하기 위한 2025 BTS 페스타 오프라인 행사가 좀 개최가 됐는데 전 세계가 주목한 축제에 무려 6만 명의 팬들이 행사가 열린 고양시를 방문했다고 하던데요. 네, 2주 동안 온라인, 오프라인을 네. 통해서 이 행사가 개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13일, 14일 많은 팬들이 고양시를 찾은 건데요. 네. 올해 오프라인 행사에서는 20개의 전시 참여형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축제가 열리기 전날인 12일부터 예. 아미들이 고양시에 운집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아미들 뭐 BTS의 상징색이죠. 그쵸, 보라색 소품 그리고 아미밤을 네. 소중히 들고 들뜬 표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네. 현장에는 영어, 또 일본어, 중국어 그리고 수어가 가능한 전문 인력이 배치됐고요. 네.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부스의 이 인구 밀집도를 30분 단위로 알 수 있게 해줬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죠. 뭐 고양시 일대가 그야말로 이 방탄소년단
아미들의 모습으로 물들었다 이렇게 거의 뭐 표현이 되고 마비 있습니다. 상태였을 것 같은데 네. 6만 명 아까 저희가 NCT 도영 18,000명 얘기해 줬는데 6만 명이 길거리에 네. 엄청난 팬의 모임인데요. 이 제이홉의 솔로 콘서트에 방탄소년단 완전체가 좀 다시 뭉쳤습니다. 진과 정국은 무대에 깜짝 등장을 했고요. RM, 슈가, 지민, 비는 객석에서 공연을 좀 관람을 했습니다. 제이홉은 방탄소년단의 메가 히트곡 봄날을 진과 함께 불렀는데 방탄소년단에게도 팬들에게도 심금을 울린 감격적인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일단 진이 제이홉에게 제안을 해서 성사가 됐던 무대였고요. 네. 봄날이라는 곡 자체가 이제 너무 팬들의 좋죠. 기다림과 그리움을 담은 노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팬들에게는 이 봄날을 듣는 순간이 정말 선물 같았던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무대가 이제 멤버들이 오랜만에 함께 노래하면서 완전체 복귀를 예고하는 예고편에 해당되는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이 BTS의 챕터 2, 시즌 2라고 할 수 있죠. 이 새로운 봄을 알리는 기념비적인 순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여드릴 게 많다는 방탄소년단, 다시 그려나갈 청춘의 연장선 기대해도 되겠죠? 일단 사실 뭐 보여줄 게 많다는 게 예. 노래와 퍼포먼스 측면에서도 보여줄 게 많겠죠. 하지만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동안 군백기를 통해서 내면이 많이 성장해서 돌아왔을 거 그렇겠죠. 아니에요. 네. 이런 어떤 성장한 본인들의 내면의 이야기 그리고 다양한 감정과 메시지까지 더해서 우리는 보여줄 게 많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어떤 청년의 어떤 그런 아름다움 이거보다 좀 성숙한 성인의 또 멋짐 이런 게 또 들어있을까요? 한층 더 남성다움이 묻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게 되고요. 네. 이게 이제 자신을 사랑하고 성장하고 팬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겠다. 이런 게 이제 BTS의 핵심 메시지잖아요. 네. 핵심 메시지와도 보여줄 게 더 많다라는 메시지 다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앞으로 응원하고 응원봉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첫 번째 뉴스픽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뉴스픽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픽스 주제 보실까요? 오징어 게임 시즌 3 신화 이어갈까입니다. 오징어 게임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오징어 게임이 시즌 3로 끝을 맺는다고 합니다. 황동혁 감독이 제작 발표회에서 오징어 게임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하나의 화두를 던지고 싶었다고 밝혔는데요. 황 감독이 밝힌 이야기들 평론가님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작품을 보게 되면 이 작품이 주는 메시지를 그렇죠. 찾게 되잖아요. 네. 근데 황 감독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즌 2, 3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기보다는 우리 네. 사회에 질문을 던지고 싶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징어 게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맹점이랄까 예. 부작용들을 그리고 있잖아요. 예. 이런 속에서 인간이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 또 뒷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세상을 물려줄 수 있을까? 네.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싶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즌 2에서는 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한 기운이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가 이제 시즌 3에 담길 예정인데요. 이 시즌 1 보신 분들, 2 보신 분들 계속해서 게임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잖아요. 시즌 3에서도 새로운 게임이 등장합니다. 이 게임을 발견하는 것도 이 시즌 3를 기대하게 하는 한 가지 포인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좋은 질문은 사람들을 계몽시키거나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징어 게임의 좋은 질문은 우리 국민들에게 혹은 전 세계 시민들에게 뭔가 계몽과 성숙의 계기를 마련해 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오징어 게임은 어떤 시즌 3 파이널 예고편이 나왔거든요. 이 시즌 3 파이널 예고편은 이번 시리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시리즈를 담은 최종 예고편으로 볼 수 있는데요. 또다시 믿음에 관해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고요? 네, 시즌 3의 중심 화두가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믿음, 있는데요. 이전 시즌에서 기훈이 인간성에 대한 믿음을 외쳤다면 시즌 3에서는 오히려 참가자들의 기훈에게 당신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방식으로 믿음의 주체가 바뀌게 됩니다. 네. 예고편에서 금자가 선생님이 여기 우리를 구하러 오셨다는 것 저는 지금도 믿어요 라는 대사로 기훈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게 되는데요. 이 믿음이라는 게 더 이상 추상적인 희망이 아니라 절망 끝에서
하면서 서로를 붙잡게 되는 마지막 힘, 또 인간성 회복의 실마리로 그려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데 시즌3가 공개를 앞두고 영국 런던에서 열린 프리미어 행사에서 뜨거운 호응을 좀 얻었다고요, 평론가. 네, 그렇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3 프레스 컨퍼런스가 현지 시각으로 지난 12일 영국 런던에서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 황동혁 감독과 배우 이병헌 씨, 또 이정재 씨, 박규영 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특히 컨퍼런스에 관심이 뜨거웠던 게 유럽 각국의 온오프라인 매체 200여 곳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 시리즈 피날레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같은 날 저녁에 이 런던의 한 센터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3 1회가 상영이 됐다고 합니다. 네. 현장이 굉장히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고 전해지는데요. 400여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몰입을 해서 봤다고 하고요. 1회가 끝나자마자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쵸? 저도 왜 초대를 안 해줬을까 궁금한데 2021년 9월에 첫 선을 보인 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 전 세계적으로 흥행이 가능했던 비결 평론가님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단순한 게임 규칙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드라마 한국적인 색채만이 아니잖아요. 모든 전 세계인들이 이해하면서 보기가 쉬웠다는 부분 한 가지로 꼽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극도로 경쟁적인 어떤 자본주의 사회, 빈부격차, 사회적인 소외 이게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전 세계적인 문제를 리얼하게 반영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러티브에 대한 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일단 독특한 색채가 쓰였잖아요. 공간 설계라든지 미장센 같은 시각적인 요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시즌3 잘 보고 또 우리 많은 감명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생보험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생보험쇼 오늘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